선배님 이제 우리 중동 가족편에서 아주 정말 어머니가 중동 아들 그렇게 찾아왔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유, 하여간 중동의 어머니 편에 나온다니까 아주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도 처음 이런 데 나와 보셔가지고 좀 긴장을 하셨는데 1931년생으로 만으로는 이제 91, 우리나라 나이로는 92세입니다. 어머니 제가 우리 김종선 선배 자주 만나면요. 네. 어머니 얘기하는 거 뭐 하고 왔냐면 뭐 어머니랑 뭐 밥도 이렇게 차려드리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한번? 예. 우리 아들이 네. 너무 웃기니까 저기 나갔다 온 얘기도 다 하고 또 웃기고 그러니까 저도 또 같이 거기 맛 따라서 또 얘기 저도 하고 저도 조금 웃기고 그렇게 살아요. 예. 아주 뭐 맨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야. 제 방에서 그림 그릴 때라 있고 그냥 여기 나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보는 게 그냥 재밌으니까 연예계도 많이 봐고 가수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도 또 같이 그냥 제 말하면 그냥 같이 재밌게 또 해주고 그렇게 해요. 눈이 좀 밝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튼 주말 그게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무슨 사건 나면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서 이제 아들한테 또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러면 또 다 가르쳐주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어렵지 않고 같은 친구같이 그냥 농담도 하고 서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또 어머니한테 그냥 다른 아들들은 딱 뭐 다녀왔습니다 뭐 그런 말만 하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다 나갔다 온 일 다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아, 중동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중동 뭐 선배가 누구 뭐 선배 뭐 누구 다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중동 뭐 바둑대회도 뭐 이번에 예. 져가지고 예. 먼저는 이겼는데 져서 그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중동 얘기 많이 해요. 중동에 누구는 뭐 같은 반인데 어쩌고 또 뭐 딴 반도 다 친해서 알고 그래서 다 알아요. 어머니 아드님이 원래 화가인데 그림 그리는데 예.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스러운 거 없으세요? 또 서울대 교수도 하시고. 5살 때부터 그림 그렸어요. 아, 5살 때부터요? 네, 5살부터 그림 그렸는데 우리가 이제 논산서 살았는데 극장 앞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 극장 간판 오면 5살이 화판 딱 메고 5살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한참 쳐다보면 다 그려요. 그 간판을. 5살 네, 5살 때. 5살에. 그래서 맨날 아이고 세상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총학생 총회 하는데 거기서 최은희 얼굴을 입학식 날 단장에 올라가서 최은희 얼굴을 다 똑같이 그려놨다고. 그래서 막 이름이 났지요. 그림 잘 그린다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도 잘 듣고 우리 딸도 참 현어예요. 지금 미국에 다 제 가정에 있는데 여기 와서 나 돌보느라고 저렇게 혼자 이제 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언제든지 저기 학교 가서 사생대회 같은 데 하면 꼭 상 타가지고 오고 1등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저기 공부도 너무 잘하는데 아버지는 화가 배고프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집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게 합격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선배님이 우리 김정선 선배님이 주로 어떤 그림 그리시는지 아세요? 다 그려요. 못 그리는 게 없어요.
어머님 좀 마지막으로요. 우리 중동 아들,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좀 자랑을 좀 한 번 더 해줘 보세요. 해가지고요. 이거 아들 자랑이요. 예. 아들 자랑이 뭐 우리 대화도 잘하고 너무 그냥 제가 저렇게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말도 함부로 못 한다고. 근데 어려운 게 하나 없고 친구 같아요. 그게 최고죠. 친구같이. 최고입니다. 예. 네. 그게 잘 받아들이고.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래요. 그 뭐 순수하다. 아들하고 아들 크고 저기 하면 노인네들이 아들한테 말해도 잘 안 들어주잖아요. 요새 아들이 뭐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 근데 다 얘기하고 하여튼 친구 같아요. 친구. 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좀 누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아주 친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루 일정 뭐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뭐 할 얘기가 없으면 누구 만나고 오거나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특히 우리 김기덕 회장 얘기를 내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듣고 있고 거기도 이제 질문도 같이 하고, 항상 중동고등학교 관계일은 내가 갔다 오면 항상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전부터 느꼈지만 중동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미국에서 지금 있지만, 어쨌건 우리 이제 중동 또 후배들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많이 우수한 애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더욱더 중동이 이제 번창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한 100세까지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가 또 중동 어머니 상을 이렇게 이번에 김기덕 회장께서 이렇게 뽑아줘가지고 참으로 영광이고, 저로서는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신 있어 할 것 같아도 참 섭외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계속 또 같은 학교 다니시고 유학도 같이 가셨죠. 또 돌아오셔서 또 같은 연세대학교 또 교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금슬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소녀처럼 웃으시는데 그래도 좀 뭐 연대 또 커플이시니까 거기서도 또 조명이 많이 되겠지만 중동 입장에서 이제 남편의 얼마나 중동을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뭐 회장했으니까 네. 그걸로 뭐 여러 가지가 대변될 것 같고요. 저가 남편을 보면 저는 이화여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중동은 잘 몰랐었는데 남편하고 이제 엮여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도 뭐 남편 너무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보면 남편을 굉장히 좀 아직도
이렇게 옆모습이라던가 뭐 이렇게 머리는 좀 이렇게 되고 그랬어도 굉장히 좀 아직도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저 사람하고 오래 같이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가만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동안 연세대학교에서도 뭐 학장도 하고 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 같은 거 맡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정하게 그러고 보니까 공정과 정의가 공정과 상식이 상식이 정말 일찍이도 그렇다 할 정도로 제가 옆에서 봐도 모든 일을 처리한다던가 그런 게 굉장히 그렇게 상식적이고 그런 의롭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많은데 이런 우리 집안 우리가 이제 아들만 6의 장남이거든요. 제 밑에는 동서가 5명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가족 이런 대소사 같은 거에서도 뭐 상당 부분은 제가 주장해서 하는 적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항상 남편이 결정할 정도로 그런 평상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가 맡은 공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 중동 분들 여러 이제 우리 62회도 그렇고 이제 동문 회장을 했으니까 여러 기타 다른 이제 선후배들 다 만나보고 그러면 그분들도 참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회장 부인이기도 하지만 동문으로서 저도 모든 그런 행사에 보면은 거의 다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왜 그럴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창립자 그분 백농 선생님. 그분 선생님의 그런 게 어쩌면은 그 뿌리가 박혔다 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동문분들도 보면 굉장히 의롭고 비교적 사람들이 선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저기 우리가 이제 산행 다니고 그럴 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각각 한 번씩은 스폰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분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아주 즐겁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됐지만 우리는 뭐 같이 하는 취미가 많아요. 아, 뭐예요? 뭐 골프도 하지만 이제 요새 하는 프로젝트는 경기도 둘레길 거기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은 3코스 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뭐 요 가까운 산 같은 데는 따로 다니지만 그런 프로젝트로 예전에는 뭐 1000m 넘는 산 다니기 그래서 뭐 쭉 1000m 넘는 지리산까지 뭐 가고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비교적 그런 공유하는 그런 게 많아요. 네, 저희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통 생활을 하기 때문에 통장도 이제 각각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동문 회장 됐을 때 대개는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1억씩도 뭐 내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벌어서 본인만 쓰시는 분인데 회장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매달 생활비를 25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장 될 때부터 2년 동안 안 받았으니까 제가 중동에 6천만 원 이상 기여한 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양승환 회장님 그러면은 이제 술도 잘 드시고 또 여러 후배들이 술이 만취가 되는데 이렇게 술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뭐 술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워낙 그리고 특히 중동하고 연결돼서 만난다 하면은 뭐 그날은 하여간 일찍 와야 1시 2시 근데 또 후배들이 꼭 또 데려다 줘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못 오겠다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저희는 룸메이트는 아니지만 하우스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스케줄이 되게 이제 저녁에 텔레비 보는 날은 몇 시 뭐 그리고 이제 점심 아침 먹고 나면 각자 생활하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점심 때 만나 그러면 어디 가? 그러고 어디 가는 줄 알고 어디 가긴 어디가 내 방에 가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도 저녁 먹은 다음에 이따 10시에 만나 그러면은 알았어 10시에 이제 무슨 프로가 뭐 오늘 밤 같은 거를 국가수 그거를 10시에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이따가 몇 시에 만나 그러면 알았어 그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기척이 있으면 제가 항상 굿모닝 하고 이제 그러면 저기서 어디서 또 굿모닝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굿나잇 하면은 이제 하루 마감. 그래서 정말 하면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같이 자는 게 아니고 각자 방에서. 집이 크셔서 저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나 봐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뭘 해도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음악 듣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각자 방에서 열공하다가 때 되면 또 만나고 또 이제 둘레길을 같이 플랜해서 가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플랜을 꼭 다 해야 돼요. 각자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뭐 둘레길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데 이제 거기가 60코스가 되니까 요새는 이제 일단은 매주 가는 걸로 플랜하자. 내일도 이제 근데 거기가 17.4km래요. 그러니까 한 7, 8시간 거기를 가고 가는 아니 청소년 여인과 사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저는 인생 끝낼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성품이 다정다감하신 분이고 정의롭고 또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그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자산으로 남겨주신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굉장히 그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잃고 가난했을 때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세계문학 전집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재정적으로 지금 집안이 어렵고 그런데 왜 이런 걸 사오셨냐고 막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그 고1 때 그 본 세계문학 전집이 지금까지 큰 자양분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뭐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또 프랑스의 사르트르, 까뮤, 뭐 독일의 프란츠 카프카 뭐 이런 그야말로 고전에 나오는 많은 문인들의 작품들을 다 읽을 수가 있었던 배경이 된 게 그때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세계문학 전집. 그걸 읽고서 이제 그 많은 교양을 얻었고 또 문학적 그 소양을 갖게 됐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는 그 화가하셨었고 그림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림, 그러니까 미술 활동, 그러니까 창작 활동 열심히 해줬고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7남매 형제간들을 보살피는데도 또 소홀히 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실상 그 동년배였던 이제 박수근이나 이중섭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미술 활동을 했었지만 그분들처럼 이렇게 세상에 이
예술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세 가지를 다 하시려다 보니까. 근데 대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었고 한 가지에만 집중했었던 분들이잖아요. 박수근도 그랬고 이중섭도 그랬고 또 우리 대선배 아버지보다 선배이신 김환기 선배님이라고 계셨죠. 그분이 13회인가 그런데 그분도 이제 거의 미술에 전념하셨던 분이고 근데 아버지는 그 세 가지를 다 전념을 하다 보니까 작품을 많이 남기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는 굉장히 좀 비운의 화가라고 할까? 중동학교 재학 중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그 당시에 전국 미술실기대회에서 항상 1등 최고상 그렇게 하고 중동학교 재학 중에 선전 그때 당시 선전 지금 이제 국전이라고 얘기하나요? 선전에 당선돼가지고 이름을 날리셨고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가 이렇게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나오셨고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조선일보 같이 인터뷰도 하신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관비장학생으로다가 동경 유학도 가셨고 그때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고 돌아오셔서 해방이 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고 그때 당시 47년도인가 첫 번째 그 개인전을 하셨는데 그 개인전 이후에 6.25 동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동란 통해 아버지가 그렸던 그림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져서 그때 2007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47년에 개인전을 딱 한 번 하고 그러고서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번도 못 하고 돌아가실 때 이제 유작전을 좀 해달라 뭐 그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만에 유작전을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죠. 그 유작전을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은 그림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내 딴에는 더 많은 그림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지인들이 전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모을 수가 없어.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림을 모으질 못했죠. 그래서 2007년에 유작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작전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장하고 있었던 그림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또 아버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림을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유작전을 부탁을 하셨고 이제 20년 만에 유작전을 했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참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자면 중동고등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실 때 학교에서 하는 IQ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전 교생들이 다 하는 IQ 테스트인데 마침 그 시간에 미술 사생대회가 있어가지고 미술반 학생들을 데리고 사생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IQ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사생대회 하는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희들은 여기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IQ 테스트를 따로 별도로 이제 사생대회 가는 현장에서 IQ 테스트를 하게끔 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학생들,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을 하셨고, 또 그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제자 중에 유명한 시인 김지아 선생이 제자로 계시는데,
여기 도로계도 글이 나옵니다만 그 김지아 선생이 이 미술반 학생이었고 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답니다. 그 아버지 그 제자분 중에 이 인천의 한동수 선배라고 52의 선배가 계시는데 그 김지아 선배님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 의대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데 인천 동문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도 역시 그 김지아 선배님하고 같이 미술반에 계셨고 아버지가 미술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미술을 공부하셨는데 이분이 거절을 하셨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절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님에 대한 그 추억과 애정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중동동문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고 인천에서는 한동 선배님 이 병원 지하에 기원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 동문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동문회도 하고 또 바둑도 같이 두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